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소방 승진 법령 2, 자, 우리 소방장 부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뭐 결과가 좋으시면 일단 뭐 축하드리고, 자, 만약에 혹시라도 결과 좀 안 좋으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요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요, 이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이제, 간을 이제 보셨다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또 있으실 거니까, 내년 한번 또 기약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는 결과고, 일단 문제 해설, 보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장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뭐 많이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아리송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25문제가 그냥 좀 준수하게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제 소방장 파트는 두 파트죠. 우리 법령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 부분과 소방기본법 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상은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해설서는 뭐 홈페이지에 우리 학원에서 올려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설 같이 보시면서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이 두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그러니까 줄여서 여기는 이제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소방시설법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재 1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우리 나머지 13번부터 25번까지 한 13문항 정도가 기본법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시험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우리 소방시설법에 우리 12월 달부터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바뀐 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법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소방법령 2 우리 과목 그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변형이 좀 될 건데요. 하여튼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좀 잘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 자, 일단 1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실 거니까. 어차피 또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자, 갑니다. 자, 우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되면, 보통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죠. 기존 대상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변경 전거 적용하는데, 근데 단서 조항이 있죠. 강화되면 기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중요한 건 요거였죠. 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소방 시설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대부분 강화된 거를 따라가야 될 거는 보통 이제 뭐가 있나요? 자, 소방 시설 가운데 이제 소화 기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고, 피난 구조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공동구에 설치하는, 내지는 뭐 전력용이나 통신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이제 소방 시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노유자 시설, 아니면 이제 거꾸로 상관없죠. 노유자나 의료 시설에 설치하는 것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데 뭐가 있냐면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간이 스프링클러죠. 그죠? 노유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 단경감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탐, 그 다음에 이제 자속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실 거니까. 따라서 여기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죠, 비상 방송 설비는 이제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아마 잘 또 숙지가 돼 있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야. 아이고. 자, 이번. 자,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 아까 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이제 법과 령,
물론 이제 그 시행 규칙, 그 이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법률상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만 문제를 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나 규칙은 굳이 우리가 이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거는 문맥을 넣어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걸 찾아가시는 거니까, 자, 국가는 자, 뭘 수행해요?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자, 무엇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라고 돼 있냐? 우리는 대부분 이제 소방은 화재 관련된 거니까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죠. 일단 이제 재난으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화재로부터.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는 이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자, 세 가지 사항을 원칙으로 유지는 하되,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보군을 찾았잖아요. 자, 2번, 3번은 띄고, 이제 1번, 4번 중에 하나니까, 자, 갖다 넣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잘못됐는데, 이게, 보기가 일로 와야지죠. 그러니까, 니은이, 과학적 합리성, 요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일관성이 요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방에 대한 게 이제 리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인데, 이게 좀 배치가 좀 잘못돼서 그래서 요 과학적 합리성이 한 단어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 자, 여기도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게 이제 과학적 합리성.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 일관되게. 자, 그리고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라. 그래서 일단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선제적 대응이 원칙이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또 1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법률로 끝난 게 아니라 시행규칙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딱 시행규칙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저기 기본반이라든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법규 문제는, 맨 앞에 무슨 법상 또는 무슨 법 영상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무슨 법령상 만약에 이것도 법하고 시행규칙 두 가지를 다 물어보겠다 그러면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시행규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건축물 등의 시공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자, 우리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할 때 우리 동의 요구를 하는 허가 기관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죠. 그럼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걸 찾는 건데 첨부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기는 그래도 자,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 가운데는 공사업 등록증과가 아니라 공사업이 아니라 설계업입니다. 설계업.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기보다는 그죠, 이제 설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소방시설에 설계한 기술 인력자의 기술 자격증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사업은 상관없고요. 설계한 기술 인력 그랬으니까 이 설계한 기술 인력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냐? 설계업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뭐가 필요한데? 그죠? 첨부 서류가 필요한데 이 4번 이거는 이제 공사업이 아니라 이 뒤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공사업이 아니라 설계업이다. 요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시행령상이네요. 시행령상.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소방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이러면 시행령의 별표, 2번 사항이죠. 시행령 별표 2번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별표 5번이죠, 5번. 별표 5번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뭐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표 5번에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소화설비 가운데 뭐 소화기구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인데 대부분 이제 그 중요한 게 또 제가 체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무슨 시설은 또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목 나갈 때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주로 나오는 애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요거라고 했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요게 이제 대부분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시행 규칙상 규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규칙상 과징금 부과 기준인데요. 괄원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겁니다. 자, 우리가 과징금을 매길 때는 대부분 이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이 연간 매출액이 이제 이거 100만 원이죠. 100, 1000,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징금 연간 매출액에 있어서 등급이 거의 마지막 등급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하루 영업정지 먹었을 때 영업정지 1일당 해당하는 이 과징금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외워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하루당 과징금 금액이 얼마냐? 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이제 탈락이 되고요. 자, 33만 원인데 그 다음 것들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요. 자, 지금 여기는 어떤 거에 대한 거냐? 과징금 산정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얼마 이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소방시설법에서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를 내는 거는 왜 내는 겁니다.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은 뭔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의 정지가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그 영업의 정지가 그 영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불편을 느낀다.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국민이 심한 불편을 느낀다. 이럴 때 매기는 게 영업 정지를 가름하여 매기는 게 뭐다? 과징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징금에 대한 업장,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업은 이건 관리업이에요. 소방시설 관리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업은 최대 과징금 금액이 얼마냐? 그죠?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관리업에 대한 과징금은 3천만 원 이하까지 매길 수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면 3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규칙 부과기준에 보면 뭐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령에 나오죠. 법에 과징금 부과. 그럼 과징금은 누가 부과하냐?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럴 때 최대 맥시멈이 우리 3천만 원이라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이런 가로가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디귿과 리을이 3천만 원 돼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동시에 3천만 원. 그럼 디귿과 리을이 동시에 3천만 원 있는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30만 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33만 원에서 3년에 3천을 찾으면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과징금 부과 기준 시행규칙 27조 관련된 그 우리 교재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마지막 거 영업정지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한 달은 며칠로 그죠? 30일로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3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감경할 때는 2분의 1까지,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 1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 기간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맥시멈이 이제 33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답을 좀 찾아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6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행령이네요. 자, 우리 시행령에 보면 화재 안전 정책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계획. 자, 우리 화재 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자,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은 청장이 만드는 거고요. 기본 계획.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은 청장이 뭐 관계기관에 누구와 이제 협의하여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잠깐 협의한다. 그래서 전년도 뭐 언제까지 만들어요? 보통 8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죠. 기본 계획을.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요 시행 계획은 누가 만드냐? 요건 청장이 만들죠. 자, 이건 청장이 누구랑 협의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거고 얼마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은 청장이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시행 계획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 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죠. 그럼 보내면 그걸 받아서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드는 세부 시행
세부 시행 계획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자, 이걸 누가 만드냐? 그죠. 시도지사, 내지는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 특히 이제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시도지사가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까지 만들면 되냐면요.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8월 달까지, 근데 요거는 아마 10월 달까지, 요거는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6조의 5라고 보시면 거기 이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 또는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라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자, 화재 예방 소방 예방 등 법률상. 자, 여기는 법상이다. 법상.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명령권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소방 특별조사에 대한 그 조사권자가 누구죠? 조사권. 우리가 이제 조사권을 누가 갖는다? 자, 그러면 조사권을 다시 한번. 자, 우리 소방 특별조사 이제 결과 말고 소방 특별조사에 대한 조사권자가 누구죠?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이죠. 그럼 당연히 명령권자가 청본서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역시도 누가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조사권자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명령권자인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죠. 청장, 본부장, 서장이죠. 그래서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다 명령이니까. 자, 3년 3천도 이제 벌칙이죠. 자, 8번. 자, 여기는 시행령이네요. 자, 시행령상. 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이런 설비를 우리가 무슨 설비라 그러죠? 이런 설비를? 그죠? 우리 그 소방시설 가운데 마지막이죠.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는, 뭐뭐 있나요? 6개 있죠? 그래서 재현 설비. 잘 안 써지네요. 재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자, 그 다음에, 연결, 살수. 그 다음이, 무선통신, 보조, 무통.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따라서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거는 이제 경보 설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9번. 자, 우리가 요것도 법령상 그랬으니까 이거는 법과 영 다 오르는데 자, 연수에 우려가 있는 거죠. 요 대목도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 별표 5번에 보면 이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 시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번이 1호가 소화 설비고 여기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마지막에 가나다라 바목인가요? 가나다라 마바. 그래서 아마 이게 5개 소화전 설비에 보면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될 경우라는 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이면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때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 2개를 하나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골라라 이제 골라라.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요. 건축물 현황도가 있어요. 거기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자, 다 만족하는데 3가지 조건인데 자, 이 그 3개 중에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따지면 됩니다.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순서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자, 건물과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상호 간의 외벽과 외벽으로부터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다.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자, 일단 기준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이것도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서로 간의 개구부가요.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하려면 원래 이거 세 개 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로 보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세 개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개가 다 답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인 파트인데 물론 이제 수업 때 다 강의는 해드린 거라 다 맞추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요것도 마찬가지. 자, 전체 법과 령을 좀 이제 아울러서, 자, 우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는 뭐가 있나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그죠? 이건 법에 나온 거죠. 소방시설 공사 하자가, 있는 하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죠. 기준. 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는 당연히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대부분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이제 심의를 할 때 이게 심의할 때 필요한 이제 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사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는 인원이 저렇게 안 되잖아요. 인원이 보통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5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구성이 6명에서 12명이 아니라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6명에서 12명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 틀렸고,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뭐 6에서 12명의 위원들을 이제 지명해서,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고 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뭐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에는 과반수 이상에서 뭐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의한다, 뭐 의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그죠, 이거는, 심의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지방이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중앙이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3번이 좀 틀렸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소방시설법 시행 영상, 건축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아까는 이제 서류에 대한 거고, 첨부 서류. 자, 여기는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대한 건축물 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은 동의 대상물인데, 노유자 수련은 얼마 이상이죠?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학교가 얼마죠? 학교가 100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라든가 정신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300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일단은 1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니까요. 2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거는 동의 대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안 하고 300제곱미터 인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2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동의 대상이 맞겠죠. 근데 학교는, 아까 기본적으로 학교는 얼마라 했죠? 100이라 그랬죠? 기준이 100입니다. 그러면 100부터 동의 대상인 거고, 100이 안 되는 50은, 동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창층인데, 공연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부터니까 100제곱미터 인층이 있다. 그러면 다 동의 대상이고. 자, 차고 주차장도 기준이 200제곱미터 이상부터인데 200제곱미터 인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면적이 잘못 나온 건 2번이 되겠다라고 해결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화재 예방 소방사 설치에 관한 법령상 국공립 학교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 공공기관장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여기서 이제 자체 점검이라는 거는 그 작동이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을 다 아울러서 이제 여기서는 자체 점검이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종합이 됐던 작동이 됐던 이런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본부장 서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자, 며칠 안에 보고하게 돼 있냐? 7일 안에 보고하게 됩니다. 7일. 예, 그럼 따라서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보통 이제 그 보관하는 이제 서류에 대한 보관 기간이 있어요. 1년짜리는 없죠, 거의. 그러니까 2년 아니면 이제 3년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 법령에 나오는 보관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13번. 자, 이제 기본법이네요. 자, 소방시설법은 이제 끝났고, 자, 기본법 시행규칙입니다. 자, 종합상황실 실장이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합상황실은 청, 본, 서에 설치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서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청의 종합상황실로 각각 보고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민이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보고합니까? 이재민은 10인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가스 및 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 그죠? 이거는 사실 뭐 인원수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재산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이 아니라 50억이죠. 50억.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의 화재라고 했으니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뭐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지정 수량의 1000배가 아니라 3000배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2번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종합상황실 보고해야 되는 사항도 이것도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잘 숙지를 또 해 주셔야 되고. 자, 기본법.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법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하셔라? 그죠? 시행규칙상. 그러니까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만약에 이제 시행규칙 안 내고 싶으면 법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여기 소방박물관 등 설립 운영에 대한 거는 뭐 행안부령을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물관은. 자, 내용으로 옳은 것처럼 옳은 거. 자, 청장은 소방박물관을, 본부장은 체험관을 설립 운영한다. 이거는 이제 법에 나오는 건데 체험관은 본부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체험관을 설립 운영하죠. 자,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에는 박물관 한 명과 부관장, 그죠? 여기도 한 명입니다. 자, 이때 소방박물관의 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행안부 장관이라는 표현 나오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장이 임명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남는 거는 4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9인 그러면 다 틀린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답은 여기서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기본법은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국고보조 산정 기준. 그러니까 금액. 자,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만약에 국내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정부 고시 가격이죠. 자, 수입 물품은 요런 거 잘 보시라 했어요, 예전에. 자, 조달청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 다른 청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예요. 자, 네, 국내 생산품. 자, 국내 조달품이다. 국내 생산품이다. 근데 국내 생산품인데 국세청이나 KS 인증 시스템에서 정하는 공관 가격? 요게 만약에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되죠. 정부 고시 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내 생산품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국세청, 인증세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당연히 여기선 3번으로 가셔야 돼. 자, 요거는 뭐예요? 그래, 이거. 정부 고시 가격도 없고, 요 수입 물품, 요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이상의 믿을 만한 물가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KS 인증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 16번. 자, 이건 용수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통 이제 소방 용수시설은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하죠? 그죠?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표지를 할 때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소방 용수 표지는 맨홀 뚜껑 지름이
648mm 이상. 자, 648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648mm 이상으로 하고, 둘레에다가 뭐 폭이 폭 15cm 정도 되는 이제 그 노란색 반사 도료를 뭐 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자, 보통 이제 주거지역 나오면 또 따라 나올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자, 주상공지역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대상물과 자, 보행거리가 아니라 그죠? 뚫고 지나가는 거리라서요. 이제 우리 수평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건 맞는데 보행거리가 아니라 수평거리. 이제 이런 거 항상 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 서장이, 자, 조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 뭐가 있죠? 그죠? 지리조사.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거고, 여기도 보관합니다. 자, 조사를 했으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관하는데, 여기도 자료 보관은, 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앞에서 자료 보관 2년 이런 거 다 배워서, 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여기도 기본법,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응원. 소방 업무 응원. 자, 우리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 있죠, 요청.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응원에 대한 요청은 누가 하는 거죠? 본부장 또는 서장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응원의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자, 응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있고요. 자, 이거 다 여기 나오네요. 자, 응원의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거절해서는 안 되고, 자,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을 여기 키워드가 있죠. 자,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하다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업무 응원을 요청할 수 있죠. 자, 원래는 이게 1항이고 요건 2항이고 요게 이제 3항이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자, 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면 대배에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도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들끼리 서로 뭘 하는 거죠?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호 응원에 대한 협정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뭐 아실 거고. 자, 그다음. 자, 18번은 화재 경계지구 관리 대장의 작성하고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거 이제 시행령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 관리를 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옳지 않은 거. 화재 경계지구 내에 있는 우리 대상물들에 대한 뭘 하죠? 소방 특별조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방 특별조사에 대한 결과는 관리를 하는데요. 계획에 대한 거는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의 계획을 시도지사가 작성하고 관리하냐? 그러진 않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방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건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계획을 본부장 서장이 만드냐? 그건 아니고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는 근거 법령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법 거기 제4조 2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특별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령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가보면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 그러면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방 특별조사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 자, 소방훈련 실시는, 이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본부장 서장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실시 현황,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명령, 이거는 소방특별조사를 해봤더니, 소방 설비에, 또는 소방시설, 소화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명령을 내리죠. 본부장 서장이. 그러면 그 설치 명령에 대한 현황을 시도지사가 이제 작성하고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지정 자체는 이제 시도지사가 또 하니까요. 어디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다 시도지사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자, 우리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와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우리 시험에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옳지 않은 거는 일단 1번이 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서라는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 요 부분에서
보통 이제 그 천장이나 벽하고의 이격거리,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0.6이 대부분이죠. 근데 0.5가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난로. 그래서 난로에 있어 건조설비 죄송합니다. 건조설비로서 건조설비는 천장과 벽으로의 이격거리가 얼마? 그죠? 0.5m 이상 이격하라. 거기만 0.5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0.6이라서 딱 보는 순간 이 음식 조리에 대해서 0.5m 이상에 떨어져라. 어디서부터? 반자나 선반으로부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0.6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건 딱 답이 1번 나와야 되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가 됐던 기체 연료가 됐던 그 액체 연료는 연료 탱크라고 부르고요. 기체 연료는 이제 연료 용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제 개폐 밸브를 갖다가 연료 용기나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하는 건 맞고, 자, 요거도 마찬가지 보일러, 경유등은 이게 액체 연료잖아요. 이때 연료 탱크는 등등등해서 이것도 있네요. 개폐 밸브를 0.5m,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자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서 45도 이하로,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초당 7m 이상에서는 띄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잘못된 건 1번입니다. 하나 여기서 얘기해 드릴 거는 지금 요 내용이 우리 내년에는 이 기본법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뀌는 법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때는 이제 뭐가 빠지냐면 이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가 이제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이런 것도 좀 없어지면서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뭐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는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번. 자, 특수가물 저장 취급. 자, 이 특수가물 파트도 물론 이제 기본법에서 이제 사라지고요. 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새로 제정된 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일단 여기도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석탄 폭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발전용은 원래 이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든요. 이게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는 발전용이 아닌 애들만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가물을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과 면적 사이는 1.5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 사이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입니다. 그럼 딱 답이 1번이네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쌓는 부분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10m 이하고요. 쌓는 부분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데 석탄 목탄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단 발전용은 이거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전용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켜라 이 소리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데 살수설비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쌓는 높이는 15로 올라가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쌓는 높이는 15m 이하가 되고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 석탄 목탄은 300제곱미터 이하다. 이거 맞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높이는 15m 이하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안전교육사입니다. 자, 우리 17조 관련된 건데, 자, 소방 안전교육사 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자, 옳지 않은 거. 근데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자격 기준에 대한 거라든가, 뭐 시험 방법이라든가 절차, 과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심사위원 3명이고요. 시험위원 중에서 출제위원으로 시험 과목별 3명이고요. 채점위원으로는 이제 5명. 1번은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청장은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해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응시 자격 심사위원이나 또는 이제 시험위원, 여기서 시험위원이라는 거는 출제하고 채점위원 합쳐서 이제 시험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소방공무원이 들어가는데요. 소방공무원은 소방경이 아니라 소방위 이상입니다. 위 이상.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네요. 2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부정행위 하면요. 그 당일 시험은 당연히 무효고요. 앞으로 2년간,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다. 이 뭐 부정행위에 대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뭐 응시 자격, 심정 등등등을, 자, 우리가 공고하죠, 공고. 우리 이제 소방안전교육사는 청장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랬으니까 인터넷 검색하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이 언제 있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들어가 보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은 그 몇 번이에요?
소방경이 아니라 소방위 이상. 또 누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육사를 갖고 있으신 이 선배님들이죠.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 학과라든가 교육학이나 응급구조학과 이런 쪽에 조교수로 몇 년 이상, 뭐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 이상 이러면 또 당연히 시험위원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박사 취득자, 그 다음에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그러니까 소방 관련 학과나 교육학이나 응급구조학과에 박사 이상, 아니면 그 해당 학과에 조교수로 2년 이상,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그 다음에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의 긴급통행 및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사항 외에는 자동차 통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는 만약에 문제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좀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서요. 도로교통법 이러면 요거는 이제 문장이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자동차가 화재지나 구조구 활동에 의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는 화재지나 구조구 활동을 위해서 요게 다르죠. 출동할 때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할 때, 특히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 할 때, 대부분 요 만자가 또 하나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딱 이때만이니까요. 단서로 딱 정해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출동이 아니라 뭐 할 때도, 그죠? 훈련. 그러니까 출동 또는 이제 훈련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출동이나 훈련할 때 사이렌을 사용한다면 절대로 이제 또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 만자가 포인트가 돼요. 답은 3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23번. 자, 여기다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통 우리가 소방활동구역에 대한 게 나오면 소방활동구역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설정.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장이 이제 설정권자인데 여기서 있죠. 설정은 이제 소방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왜 시행령이라는 걸 줬냐면 이 소방활동구역에 아무나 들락날락 못 하거든요. 이게 출입을 이제 제한하는데 만약에 이제 출입을 함부로 하다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할 때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 제한한다는 거는 그죠?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소방대가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전기 기계 없습니다. 가스, 수도, 통신, 교통 5개인데 딱 이거는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 속에 딱 5가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라는 것만 아시면 업무 분야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손쉽게 우리가 이제 풀이를 잘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 24번. 자, 소방기본법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관할 본부장 서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죠. 여기 어느 지역이랑 또 같다 그랬죠? 그죠? 화재경기지구랑 거의 같다 그랬죠? 그러면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당연히 밀집하니까 괜찮고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렇죠. 요거 있나요? 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설이 밀집한 지역 있죠? 또 뭐 있나요? 시장 지역 있죠? 자, 그 다음에 밀집한이 지금 2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있죠? 누가 있죠? 그죠? 공장이나 창고 등이 밀집한. 이게 밀집한이죠? 밀집한 지역. 자, 그리고 이거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지사가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따라서 요런 지역은 화재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 연막소독을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소방기본법상 벌칙 처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그래서 피난명령을 위반한, 그러니까 벌칙이니까요. 이게 이제 벌칙 부분 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이거 도망가세요 했는데 안 도망간 거거든요. 100만 원이죠. 100벌, 벌금이다, 벌. 100벌. 자, 특수감물 저장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사람? 이거 아까 그 앞에서 잠깐 그 보기상에 나왔잖아요. 200만 원 과태료. 그럼 일단 여기서 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1번 아니 2번일 텐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거는 100벌이죠. 생활 안전활동을 방해하면 100만 원 벌금이지만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에 5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이 여기서 딱 그죠?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화재경기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아마 만점을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약간 이 기본법보다는 우리가 소방시설법 여기서 약간 좀 헷갈렸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다거나 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우리 소방장 해설 강의 법령 소방 승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혹시 우리 좋은 기회가 되면 실제 이제 온라인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